안녕하세요. 손가락 뉴스 진행자 김영재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. 조국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앞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?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, 요즘 안 보이시네. 도움을 바라는 신호. 무슨 일 생겼나? 할머니!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!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. 고맙다.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.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. 검찰개혁은 오래전부터 많은 대통령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시도해왔던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검찰이 얼마만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해방 때부터 그랬으니까. 1945년 해방 때부터 그래왔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까 원래 그랬던 거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, 국민들이. 근데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받아봤거나 표적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죠. 그게 무섭다는 걸. 원래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건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? 그렇죠.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상상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굉장히 대표적으로 예산 문제 있죠. 돈 문제.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뭐 이 돈을 여기다 써, 이 돈을 더 마련해 마음대로 지시할 수가 없어요. 각 그 항목별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도록 돼 있고 그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쓰지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권력이 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야 이제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,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군요. 그러면 검찰 개혁에 이렇게 말이 많은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죠? 역사를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검찰과 이제 경찰이 해방 직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어떤 형식으로든. 그런데 일본 순사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? 일본 경찰, 악질 순사, 악질 경찰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. 그런 것처럼 일제시대 때는 경찰 권력이 굉장히 컸어요. 그리고 대다수의 나라에서도 경찰 권력이 좀 크고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수사 결과를 법적으로 집행하는 걸 검찰이 담당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경찰은 그걸 둘 다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. 수사도 하고 이제 법 집행도 하고. 그런데 해방 당시에 경찰이 이제 그 악질 경찰들이 많았던 그 경찰이 계속 악질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미 군정이 지금 당장 일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악질 경찰들을 다시 채용해가지고 경찰로 부려먹었단 말이죠.
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들의 폐악질이 굉장히 크게 달했던 거예요. 왜냐하면 반민족 행위자,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여론이 그때만큼 높았던 때는 없잖아요. 해방 직후만큼.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그 경찰들이 자기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더 악질적으로 독립투사들을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잡아가고 이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경찰의 폐악질이 너무 심하니까 이 경찰의 힘을 좀 빼야 된다. 그래가지고 헌법을 만들 때 검찰한테 권력을 다 몰아준 거예요. 근데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지.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정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는 분명히 있죠. 근데 검찰은 지금 부끄럽잖아. 그 검찰 뇌물 받고 동료 여직원 성추행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. 근데 단 한 명도 처벌받는 경우가 없거든요. 그게 왜 그렇겠어요? 검찰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죄인도 그냥 풀어줄 수 있고 보통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모든 권력을 검찰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외국처럼 하자는 거예요. 외국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것만 하자는 거죠. 근데 검찰에서는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고 경찰에서는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관심 없는 척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.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. 네.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요. 진조국이라는 분이 원래는 민정수석관이셨잖아요.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그런 능력은 있으신 건가요? 너무 동떨어진 직무인 것 같아서.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그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과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의 그 차이는 있어요. 청와대 안에서 민정수석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 있죠. 사람들을 발탁하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뒷조사하는 일이 주 임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, 경찰, 국가정보원 이런 권력기관들을 관리,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게 민정수석이에요.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조국 지금 후보자가 들어가기 전에부터 학자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게 검찰개혁이에요. 그래서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그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,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는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고 그 고위공직자들을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만큼의 권한을 검찰에서 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처음에 설계했던 사람이 조국 수석이고 그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거쳐서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하려고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정수석 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는 거는 회전문 인사다.
뭐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코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.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인사청문회에 조국을 두고 남한 사회주의, 노동자와 뭐 연계해서 그 말을 줄여서 산호맹?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걸 했다. 그러니까 직무유기다.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게 우리나라 그 7, 80년대에 대학가 운동권이라고 부르는 그 선배들 있죠. 그 선배들이 여러 다양한 운동을 했습니다. 뭐 전두환 대통령 퇴진운동부터 뭐 노동조합 결성, 그리고 이 노동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위장 취업해가지고 뭐 조직을 결성해서 뭐 사회 변혁을 하겠다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, 여러 다양한 이제 그 사회 운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리고 뭐 그때 산호맹은 그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운동권이에요.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인이다.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뭐 노동자를 탄압하는 그런 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방법으로서 뭐 폭력투쟁도 한 적이 있고, 뭐 그 과격한 시위를 한다거나, 안 그러면은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해서 노동자들하고 교육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단 말이죠. 그 중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조국 후보자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사로서 그런 대학생들을 체포해서 처벌하던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자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,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.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이해가 되네요.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각종 성추행, 뭐 음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하겠네요.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예. 특히나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있잖아요. 검찰이 성추행을 했는데 그냥 퇴직하면 끝이야. 그건 안 되잖아요. 그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그 제주도에서 그 CCTV 앞에서 자유행위 하다가 걸렸던 그 검사 있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 검사 돈 잘 벌고 잘 살아요. 이상하잖아요. 이상하네요. 네. 그러면 안 되지.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검찰이 그 모든 무시무시한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죠.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. 그러면 검찰이 개혁된다면 그 사형제도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? 개인적으로 요즘 고유정 사건도 있었고 평생 감옥에만 살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. 너무 처벌이 미약한 것 같고 저는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했으면 하는 입장이라서 여쭤봅니다.
저는 그 사형제도보다 저한테 사형 집행권을 주면 좋겠어요. 제 손으로 죽일 수 있게. 그래서 007처럼 사형 집행권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깔끔하게 썰어드리는 서비스를.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겠네요. 네.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눠볼게요.